이 나이가 되면 몸 여기저기 하나쯤은 불편한 곳이 생기기 마련이라고들 하죠.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먼저 느껴지고 의자에서 일어설 때 허리가 한 번 더 생각나고 밤이 되면 어깨나 손목이 괜히 욱신거리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 나이에 뭐 다 그렇지. 나이 들면 아픈 게 당연한 거지. 이 말 혹시 너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건강 산책에서는 이 말부터 천천히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나이에 아픈 걸 참고 사는 게 정말 당연한 걸까요? 조금 솔직해져 보겠습니다. 아픈데도 병원 가기 망설였던 적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이 정도로 병원 가긴 좀 그렇지. 괜히 유난 떠는 것 같잖아. 나보다 더 아픈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한 번, 두 번 밀어본 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사실 이건 여러분이 약해서도 아니고 건강에 무심해서도 아닙니다. 이 세대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아프다고 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더 그랬죠. 참는 게 미덕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아파도 집안일은 해야 했고 가족은 챙겨야 했고 내 몸보다 남의 일이 먼저였습니다. 조금 아픈 건 참는 거야. 그 정도로 병원 가면 집안이 뒤집어져.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도 참는 게 습관이 됐고 말하지 않는 게 성실함처럼 여겨졌습니다. 또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지금도 그 습관은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와도 우리는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건 다 있는 거지. 하지만 여기서 한번 조용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 나이의 아픔은 다 참아야 하는 걸까요? 아프다는 느낌이 그저 나이의 증거일 뿐일까요? 많은 분들이 아픔을 나이 탓으로 넘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 그 말 속에는 체념도 있고 포기도 있고 어쩔 수 없다는 마음도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조금 오래 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몸과 대화를 멈추게 됩니다. 아프다는 신호가 와도 알았어, 그만 말해. 이렇게 넘겨버리는 거죠. 사실 통증은 몸이 보내는 언어입니다. 말 대신 느낌으로 말하는 신호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너무 오랫동안 무시하는 법에 익숙해졌습니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아픔을 느낀다는 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늙었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아직 말할 힘이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몸이 나 좀 봐줘. 조금만 신경 써줘. 이렇게 조용히 부르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참아야지. 이 나이에 뭘. 혹시 이 말을 너무 오랫동안 자기 자신에게만 해오신 건 아닐까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 한편이 조금 불편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병원 가면 별거 아니라고 하던데, 검사해도 나이 탓이라고만 하던데. 맞습니다. 실제로 검사에서 큰 이상이 없다고 말을 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 헷갈립니다. 아픈데 괜찮다 하고 괜찮다는데 나는 불편하고, 이 사이에서 많은 분들이 그냥 참는 쪽을 택합니다. 그게 제일 편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편하다는 게 항상 옳은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픔을 참고 사는 게 미덕이었던 시절을 우리는 분명히 살아왔습니다. 그 삶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온 시간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방식이 조금은 바뀌어도 괜찮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참는 나이가 아니라 살피는 나이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서 이 말을 한 번만 마음에 올려두셔도 좋겠습니다. 아픔을 참아온 시간이 길수록 몸은 더 큰 소리로 말하려고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우리가 아픈 걸 당연하게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실 분, 문자에 답하실 분, 지금 일시정지 누르시고 다녀오세요. 하나, 둘, 셋. 건강산책 다시 시작합니다. 1부에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픔을 참고 살아온 시간이 결코 잘못된 삶은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몸을 바라봐도 괜찮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아픈 걸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먼저 예전에는 병원이라는 곳이 지금처럼 가깝지 않았습니다. 아프면 집에서 참고 민간요법에 의지하고 정말 큰일이 나야 병원에 가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정도는 참는 거다 라는 기준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또 하나는 역할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아파도 쉴 수 없는 자리에서 오래 살아오셨습니다. 아프다고 하면 집안이 멈추고 일이 밀리고 누군가는 대신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픔은 숨겨야 할 것이 되었고 말하지 않는 게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쌓여서 지금의 생각이 된 겁니다. 이 나이에 아픈 건 당연한 거야. 그 말 속에는 그동안 버텨온 삶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단순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의 몸은 그때의 몸과 같지 않다는 점은 조심스럽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진다기보다 몸의 회복 방식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아졌던 통증이 지금은 며칠씩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건 참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회복하는 속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전 기준으로 지금의 몸을 계속 평가합니다. 이 정도는 예전엔 괜찮았는데 이 나이에 이걸 불편해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들이 몸보다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통증은 모두 같은 통증이 아닙니다.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통증도 있고 생활을 조금만 바꾸면 괜찮아지는 통증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되거나 일상에 영향을 주는 통증은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겁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몸을 존중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아픔을 느끼는 순간 이 나이에 무슨 하고 넘기기 전에 내 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걸까?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원 가도 나이 탓이라고 하더라. 그 말이 틀렸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말을 들은 뒤에 내가 내 몸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나이 탓이래 하고 그냥 참는 쪽으로 갈지 그래도 관리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할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이 탓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 나이에 맞는 방식으로 돌보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우리는 종종 놓칩니다. 그래서 아픔이 와도 참아야지만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생활이 줄어듭니다. 걷는 시간이 줄고 움직임이 줄고 사람 만나는 것도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위축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십니다. 나이 드는 게 서글퍼진다. 하지만 그 서글픔의 원인이 나이가 아니라 참기만 해온 방식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조심스럽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당장 뭔가를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아픔을 느꼈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건 나이 탓이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신호일지도 몰라. 이 말 하나만으로도 몸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집니다. 참아온 몸은 아프다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다음 3부에서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픔을 무조건 고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부터 어떻게 나를 덜 아프게 대할 것인지 그리고 이 나이에 맞는 현실적인 실천 방향을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실 분, 문자에 답하실 분 지금 일시정지 누르시고 다녀오세요. 하나, 둘, 셋. 건강산책 다시 시작합니다. 이어서 3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2부에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까지 왔습니다. 아픔을 나이 탓으로만 넘기며 참아온 시간이 길수록 몸은 더 조용하게 더 오래 신호를 보내왔다는 것.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부터 우리는 무엇을 바꾸면 좋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갑자기 병원을 더 다니라거나 운동을 무리해서 하라거나 생활을 크게 바꾸자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나이에 필요한 건 노력이 아니라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픔을 대하는 말부터 조금만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몸이 불편할 때 예전처럼 이 나이에 어쩔 수 없지 라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한 번만 말을 바꿔보세요. 아, 지금의 나에게 조금 무리가 갔나 보다. 이 말에는 자책도 없고 포기도 없습니다. 그냥 상황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몸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두 번째는 아픔의 기간을 조금 더 살펴보는 겁니다. 잠깐 불편했다가 사라지는 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부위가 계속 신경 쓰이고 일상에서 자꾸 피하게 된다면 그건 참아야 할 신호가 아니라 살펴봐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건 겁을 먹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미리 살피는 게 나중에 더 크게 힘들어지지 않게
도와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아픔을 숨기지 않는 연습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아픈 걸 말하지 않는 게 어른스러움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픈 걸 말할 수 있는 게 자기 돌봄이 되는 시기입니다. 요즘 무릎이 좀 불편해. 허리가 자주 뻐근해. 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닐지 몰라도 나 자신에게는 큰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바꾸는 게 쉽겠어?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만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아픔이 느껴질 때 바로 참지 말고 이건 언제부터였지? 한 번만 떠올려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몸과의 대화는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꼭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픔을 살핀다고 해서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의 시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지키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온 시간이 길었다면 이제는 조금 덜 참아도 괜찮습니다. 이 나이는 버티는 나이가 아니라 돌보는 나이입니다. 여기까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분이라면 이미 몸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분입니다. 다만 그 마음을 조금 더 자기 자신에게 써주시면 됩니다. 참아온 삶이 길수록 이제는 나를 먼저 살펴도 괜찮습니다. 건강 산책은 몸을 겁주지 않습니다. 당장 고치라고 다그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의 몸을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덜 미루며 살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걷고 싶습니다. 이 시리즈는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산책에서는 약은 오래 먹으면 무조건 몸에 안 좋다. 이 생각 때문에 더 불안해졌던 분들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은 다음 산책을 같이 하겠다는 표시 정도로 생각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필요한 날에 조용히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채널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노란 해바라기가 해를 따르듯 여러분의 건강 산책을 함께 합니다. 지금까지 건강 산책이었습니다.